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 동기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혜정이와 다슬이는 회사 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안 형편이 비슷해서 더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셋 다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이혼한 시기도 다 비슷하다 보니 가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셋 다 아빠가 아닌 엄마와 살고 있는 것도 친해진 이유이기도 했고요. 셋 다 가정 형편도 비슷했기에 퇴근을 하고 거의 매일같이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일이라는 게 늘 힘들고 고됐기에 우리 셋은 모이기만 하면 회사 상사들 뒷담화를 하는 게 하루 일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잠시나마 동기들과 상사 뒷담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동기들에게 말했어요. 저기 있잖아. 정 대리님 말이야. 요즘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왜? 너한테 더 심하게 그래? 이상하게 유독 너한테만 그러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요즘 들어 좀 이상해졌어. 왜? 또 네가 묻는 말에 대꾸도 안 하고 그랬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좀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이상하게 많이 변했어. 묻는 말에 즉각 대답도 잘해주고 어제는 글쎄 나한테 커피까지 주고 가는 거 있지?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 같은데 니들이 볼 때는 왜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있는 것 같지? 우리 회사 정대리는 많이 까칠한 사람으로 뭘 물어도 잘 대꾸도 하지 않고 암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대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친절한 반면 저에게는 쌀쌀맞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랬기에 갑작스런 정대리의 변화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스레 동기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정대리가 갑자기 친절해졌다 그 말인 거야? 그렇다니까. 갑자기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해주고 막 간식거리도 챙겨주고 그런다니까. 근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 있지? 그러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는 말인 거잖아. 그럼 잘 된 거 아닌가? 혜정이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정 대리님이 너한테 커피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랬단 말이야? 다슬이가 놀란 눈빛으로 묻고 있었어요. 그랬다니까? 니들 내가 초코파이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럼 아주 잘 알지. 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거 먹잖아. 역시 우리 혜정이는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구나. 암튼 내가 오늘 보고서 때문에 팀장님한테 좀 혼났거든. 그래서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는데 정 대리님이 내 책상에 초코파이 하나를 올려두고 가는 거 있지? 근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무섭더라니까? 정 대리님이 나한테 얼마나 쌀쌀맞게 굴었는지 니들도 잘 알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초코파이를 가져다 줘봐라.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날 괴롭히는 방법을 바꾸기로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냔 말이야. 혹시 말이야, 정 대리님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닐까? 뭐? 정 대리님이 나를? 설마.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니들도 그동안 정 대리님이 나 막 혼내는 것도 몇 번 봤잖아. 그런 냉혈하니 날 좋아한다고? 그건 지구가 멸망해서 우리 둘이 남게 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암튼 김다인 넌 알아줘야 해. 뭘 또 그렇게 오버하고 그래. 내가 늘 말했잖아.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라고. 그니까 네가 여태 모태 솔로인 거 아니야. 어쩜 대학 다닐 때도 남친을 한 번도 안 사귀어 볼 수가 있냐? 내가 보기엔 너한테 문제가 있어 보여. 네 얼굴 정도면 남친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주위에 남자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난 매력적이지 못한가 봐. 그동안 아무도 좋다는 사람이 없었잖아. 네가 워낙 철벽을 치니까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정 대리님이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게 분명해 보여. 그니까 이번에는 철벽 좀 치지 말고 한번 잘 지켜봐. 정 대리님이 너한테 초코파이를 가져다 줬을 때 너 정 대리님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그냥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이랬지. 와, 너 진짜 답답한 인간이다. 그럼 그 초코파이 준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 엄청 무안하겠지? 그런가? 난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지. 갑자기 그런 걸 왜 주냔 말이야. 다이나, 집중 좀 해봐. 내가 이번에 너 모태솔로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잘 봐봐. 만약에 정 대리님이 너한테 초코파이를 가져다 줬어. 그러면 말이야. 우선 목소리를 상냥하게 바꾸고, 어머, 대리님, 감사해요. 저 초코파이 엄청 좋아하는데, 잘 먹을게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뭐? 나보고 그걸 하라고? 미쳤어? 그리고 난 정대리님 같은 스타일 별로야. 제가 딱 잘라서 말했는데요. 다이나, 지금 네가 사태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정대리님 말이야. 우리 회사 여직원들한테 인기 짱인 사람이야. 너 그거 모르지? 정대리님이 너한테는 쌀쌀맞게 말이라도 걸고 있잖아. 여직원들이 그것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어. 뭐? 질투를 왜 해? 정 대리님 워낙 여자들한테 말을 잘 안 거는 사람이잖아. 근데 너한테 초코파이 가져다 주는 거 누가 본 사람 있어? 글쎄, 난 잘 모르지. 근데 그건 왜 물어? 그거 누군가 봤으면 너 앞으로 밤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지. 뭐? 밤길을 조심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직원들이 다들 널 벼르고 있을걸? 고작 초코파이 하나 받은 것 때문에 밤길을 조심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 정 대리님의 인기가 그 정도야. 그지 다스라. 혜정이가 다스리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웬일인지 다스리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긴 하지. 정 대리님이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긴 하지. 거 봐라. 내가 그랬잖아. 인기가 아주 어마어마하다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내가 들어보니 정 대리님 집도 엄청 부자래. 혜정이가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다스리가 말했어요. 근데 그런 정대리님이 다인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 정대리님 집이 그렇게나 부자라고 하는데 아무 여자나 만나겠냐? 뭐? 다슬아, 너 말이 좀 그렇다. 다인이가 왜 아무나야? 다인이 정도면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똑똑하고 빠지는 게 없긴 하지. 여자인 내가 봐도 다인이가 좀 매력적이긴 해. 아무래도 정대리님이 널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해. 혜정이가 계속해서 코칭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다스리의 표정이 더욱 좋아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건데 그럼 부잣집에서 다인이 같은 며느리가 성에나 차겠냐?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상책이야. 뭐? 다인이가 뭐가 어때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꼭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해야겠냐? 그니까 대체 다인이가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니들 내 말 잘 들어. 나도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부잣집에서 부모가 이혼한 집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겠냐? 내가 여기저기 들어보니 그거 아주 큰 결점이라고 하더라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다시 합칠 생각이라고 하셨거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앞길 막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이야. 다스리가 작정을 한 듯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혜정이와 제가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다스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건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혜정이와 제가 멈칫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스리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거기다 다인이네 아버지는 재혼까지 하셨잖아. 생각해봐라. 다인이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식들도 있다며. 그럼 이건 완전 족보가 꼬여도 보통 꼬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남자 쪽 입장에서는 무지 불편할 수밖에 없지. 내가 보기엔 둘이 좋다고 해도 100% 반대할걸? 그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마.
아니, 우리 부모님처럼 다시 재결합을 하라고 하던지. 그날따라 다스리가 작정이라도 한 듯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다스리의 심기가 좋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 퇴근해서 혜정이와 다슬이랑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혜정이가 은근슬쩍 제게 물었습니다. 다인아, 요즘도 정대리님이 너한테 잘해줘? 어? 막 잘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걸어주고 그렇지 뭐. 저도 모르게 눈치가 보여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혜정이가 눈치 없이 물었어요. 오늘도 정대리님이 너한테 컵케이크 주고 갔다며? 그거 엄청 비싼 건데 너한테만 줬다며? 어? 네가 그건 어떻게 알았어? 니네 팀의 여직원 한 명이 볼멘 소리 하는 거 들었지.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정대리님이 너 좋아하는 거 확실한 것 같아. 너 말이야, 머리도 그렇게 묶지 말고 좀 풀고 다녀봐. 넌 머리 푼 게 훨씬 더 예뻐. 머릿결도 좋은데 왜 그러고 다니냐? 혜정이가 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다스리가 짜증이 난다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회사가 무슨 연애하는 곳이냐? 머리를 풀긴 왜 풀러? 아니, 난 그저 정대리님이 다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뿐이지. 근데 넌 갑자기 왜 발끈하고 난리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아예 시작을 하지 마. 나중에 인사 갔다가 완전 망신당하고 쫓겨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다음 달에 재결합하시기로 했어. 그럼 난 이제 이혼 과정이 아니야. 다스리의 말에 혜정이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혜정이가 발끈한 채 외쳤어요. 그래봐야 이미 몇 년 동안 이혼 과정에서 자랐는데 뭐 달라질 게 있냐?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렇잖아. 어차피 그렇게 자랐는데 뭐가 달라질 게 있겠냔 말이야. 아니지.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재결합은 하시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암튼 난 이제 니들이랑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자주 못 어울릴 것 같아. 난 한부모 가정이 아닌 거잖아. 난 이만 갈게. 다스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혜정이와 제가 그런 다스리를 멍히 바라보고만 있었고요. 다스리가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혜정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보기엔 다스리 제 말이야. 정대리님 좋아하는 것 같아. 뭐? 다스리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딱 보면 모르겠냐. 지금도 봐봐. 정대리님이 너한테 컵케이크 사줬다고 하니까 정색하면서 이 난리를 친 거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정대리님이 너 좋아하는 거 확실하니까 정대리님한테 철벽 치지 말고 잘 대해주란 말이야. 혹시 식사를 하자고 하거나 그러면 거절하지 말란 말이야. 식사? 이미 거절했는데? 뭐? 언제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왜 이제 하는 거야? 오늘 니들하고 약속 있었잖아. 그래서 거절했지. 야, 이 맹치야. 그럼 우리 약속을 취소하고 정대리님을 만나러 가야지. 내가 너 때문에 답답해서 미치겠다. 암튼 정대리님이 너 좋아하는 건 확실한 거니까 앞으로 무슨 일 있음 나한테 다 보고해. 너한테 보고를 하라고? 왜? 아유, 이 답답아. 왜긴 왜겠어. 코치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니까 무슨 일 있음 나한테 바로 문자하란 말이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정대리님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서 그래. 얼마 전에는 밑에 직원이 실수를 했다는데 정대리님이 다 자기 잘못이라고 했다더라고. 요즘 선배 중에 그런 사람 찾기 무지 힘들잖아. 사람이 말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착하기까지 하다니까. 그니까 너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어. 라며 혜정이가 눈에 잔뜩 흰까지 준 채 말했어요. 그런데 혜정이 말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도 정대리님이 계속해서 제게 관심을 보였거든요. 결국 퇴근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었어요. 물론 뒤에서 혜정이가 계속해서 코칭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렇게 몇 달 뒤 혜정이 덕분에 정대리님과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바래다 주던 중 정대리님이 저와 정식으로 사귀어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정대리님과 몇 번 만나보니 좋은 사람 같아 보였기에 우선 결혼까진 아니어도 사귀어 보고 싶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껏 남친을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모르는 게 많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 말에 정대리님이 큰 소리로 웃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면서 남친은 제게 더욱 잘했는데요.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친절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거기다 남친은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도 굳이 숨기지 않았어요. 괜시레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 뒤 회사 여직원들이 저를 시기 질투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다슬이가 저를 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정대리님이랑은 잘 돼가는 거야? 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지 뭐. 근데 갑자기 왜 부른 거야? 너 우리랑 같이 다니기 싫다며. 아니,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 해주려고 그러지. 충고? 네가 나한테 무슨 충고를 해? 내가 들어보니 말이야. 정대리님 어머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래. 그니까 나중에 상처받지 말고 잘 생각하라고. 저기 다슬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혹시나 남친 집에서 반대하면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는 일이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런 이유로 남친이랑 나랑 헤어질 것 같진 않아. 너 그거 모르는 거다. 이러니까 네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아님 니네 부모님도 얼른 재결합을 하라고 하던지. 그렇잖아. 이게 부모님이 이혼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완전 천지 차이거든. 참, 너네 부모님은 재결합해서 괜찮으신 거야?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네가 전에 그랬잖아. 두 분 사이가 엄청 안 좋았었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그렇지.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너야말로 정대리님이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인 거야? 이렇게 사귀다 보면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정대리님은 나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긴 했어. 너 진짜 잘 생각해라. 정대리님 집에 인사 가면 문전박대 당할지도 모르니까.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들어. 충고해줘서 고마운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말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이혼한 게 자랑할 것까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니까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 말 끝났으면 난 이만 갈게. 너 말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네 성격이 나중에 얼마나 상처받겠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나오고 있었음에도 다스리가 그 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스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약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이유로 남친과 헤어지고 싶진 않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친이 더욱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기 우리 부모님 이혼하신 거 말씀드린 거야? 그런데도 나 보고 싶다고 하셔? 왜? 걱정돼서 그래? 아무래도 좀 걱정돼서 그래. 그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 그래도 너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거야. 우리 부모님이 약간 고지식한 부분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실 분들은 아니거든. 남친이 저를 안심시키고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친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혜정이와 함께 단정해 보이는 옷을 샀고 미리 미용실까지 예약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우리 대화를 엿듣던 다슬이가 비웃듯 말하기도 했어요. 이제 곧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네. 정대리님 집에 인사 갔다가 쫓겨나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술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절대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네가 무슨 다인이 보호자라도 되는 거냐? 왜 맨날 네가 발끈하고 난리야? 너야말로 다인이가 정대리님이랑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 모양인데 사실 너랑 다인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게 맞잖아? 뭐? 다인이랑 내가 비교가 안 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넌 거울도 안 보냐? 너랑 다인이랑은 이 얼굴 자체가 다르잖아.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럼 네가 알아듣기 쉽게 잘 말해줄게. 자, 여기 거울을 잘 봐봐.
다인이는 얼굴이 딱 공주 스타일이고 넌 얼굴이 무수리 스타일이잖아? 어디 감히 무수리 주제에 공주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뭐? 무수리? 너 말 다 했어? 그래봤자 이혼 과정인 거 알면 거들떠도 안 볼걸? 네가 뭔데 그렇게 확신을 해? 그래봤자 너도 이혼 과정에서 자란 주제에. 이제는 이혼 과정 아니거든? 아유, 그랬어요. 아주 좋겠네요. 혜정이가 다스리를 한껏 비웃으며 저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어요. 다스리가 분해서 소리치는 게 들려왔지만 우리 둘 다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남친 부모님께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던 순간 남친 엄마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남친 엄마가 놀라서 외쳤어요. 어머, 너 다인이 아니니? 선생님? 이명희 선생님? 그래, 나다. 너 고등학교 때 담임 말이야. 안녕하셨어요. 한번 찾아뵈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근데 네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니?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니 그래? 선생님, 그러니까 남친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은 채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뭐야, 다인이가 엄마 제자란 말이야? 그래. 고등학교 때 내가 다인 담임이었어. 우리 다인이가 얼마나 착했는지 모른다. 공부도 엄청 잘했고. 아닙니다. 다 선생님 덕분인걸요. 엄마 아버지 이혼하고 엄청 힘들어할 때 선생님이 다독여주시고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힘이 되긴 무슨 힘이 돼. 네가 워낙 착하고 똑똑해서 그런 거지. 우리 다인이가 수학을 그렇게나 잘했지 뭐니. 그래서 내가 엄청 예뻐했어. 아니 학원 안 다니고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모른다. 그때 생각이 나는지 남친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남친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수학을 워낙 좋아하고 잘하다 보니 선생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요.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더욱 좋아하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제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뭐야, 나 어제까지 내내 걱정했었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다행히 너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우리는 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길 바랐거든. 근데 이혼 가정이라고 하길래 조금은 걱정이 됐단다. 내가 교사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많이 겪어본 결과 그런 경우 대부분 주눅이 들어있고 그렇게 마련이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다인이 네 얼굴 보고 어찌나 안심됐는지 몰라. 다인이 정도면 오히려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하지. 엄마, 그건 아니지. 너무한 거 아니야? 너 말이야. 우리 다인이가 수학 문제 푸는 거 못 봤지? 아주 어마어마하다. 거기다 예의는 또 얼마나 바르던지. 다인이라면 난 무조건 좋다. 그날 저는 남친 가족들에게 환대까지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스리가 제게 친한 척까지 하면서 물었어요. 어땠어? 내가 오늘 술 사줘야 하는 거지? 완전 문전박대 당했지? 아니, 완전 환대받고 왔는걸? 뭐? 환대? 말도 안 돼. 너 괜히 나 열받으라고 그런 말 하는 거지? 내가 왜 너 열받으라고 그런 말을 하겠냐? 사실 말이야, 정대리님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 내 은사님이시더라고. 뭐? 은사님? 제 말에 다스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응, 담임쌤이었어. 선생님이랑 나랑 엄청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아마도 우리 곧 결혼할 것 같아. 그나저나 어쩌지? 너랑 술 마실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라며 저도 모르게 다스리를 비웃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도 제 딴에는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가 안 되기만을 바랐다는 사실에 많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뒤 남친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혜정이가 제게 기가 막힌 사실을 말해줬어요. 다인아, 너 말이야. 다스리 얘기 들었어?
다슬이가 왜? 무슨 일이 있대? 말도 마라. 지금 난리도 아니란다. 어제는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니까? 뭐? 돈을 갑자기 왜? 재물음의 혜정이가 다슬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는데요. 다슬이 아버지가 딴 마음을 품고 재결합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걱정돼서 재결합을 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사실 다슬이 아버지와 다슬이 어머니와의 이혼 사유도 금전적인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돈도 잘 벌어오지 않으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다가 사기꾼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탕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돈이 필요해서 가족들에게 접근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말로는 자식들 결혼도 걱정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애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재결합을 한 지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슬이한테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다슬이가 돈이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온갖 감언이설로 다슬이를 꼬신 모양인데요. 모아놓은 돈에다 은행에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아버지에게 준 모양이었어요. 그 뒤 돈을 챙긴 다슬이 아버지는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까웠던 것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다고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어요. 혜정이가 무섭다는 듯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게 다시 재결합한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지 그런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 돈은 왜 빌려준 건지 모르겠다. 요즘 생활비도 빠듯한지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난 그냥 거절했어. 혹시 너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라고 말한 거야. 친구 간에 돈 거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하긴 뭐 다슬이랑 우리가 더 이상 친구 관계도 아니지만. 혜정이가 씁쓸하다는 듯이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혜정이 말처럼 다슬이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다인아,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주라. 지금 무지 급해서 그래. 내가 돈이 어딨어. 돈이 없긴 왜 없어. 정대리님 집 엄청 부자라면서.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너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좀 있을 거 아니야. 부잣집으로 시집가면서 그 정도도 못 도와주냐?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 다슬아,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말이야.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너무 당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는 거랑 너 돈 빌려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 이해를 해주지. 야, 너 지금 신분 상승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지켜볼게.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너 저주하는 기도도 잊지 않을게. 다슬이가 잔뜩 신경질을 부리며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음 심보를 그리먹으니 잘 될 일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 뒤 우리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혜정이에게 듣기로는 다스리는 아버지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갚아나가느라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씁쓸하기만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 친구 혜정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 통하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라고 하던데 혜정이가 있어서 항상 마음이 따뜻하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